지금 대한민국은 해방 후에 가장 혼란한 상태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존재할지 아니면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갈지 아마 올해 안에 어떤 정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특별히 이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졌고 오늘 고등법원 형사 7부에서 무기한 영리한다 그랬습니다. 이 이재명의 재판에 대하여. 자, 황교안 장관님도 나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니 이제는 뭐 그 사법부도 필요 없고 뭐 국회는 뭐 더 필요 없고 이건 이재명의 그 1인 독재 체제로 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니 판사들은 최후의 그래도 보루로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고등법원에서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이재명의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. 맞습니다. 아니 이건 뭐 그렇게 판사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이유가 네.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18일로 네. 6월 18일로 잡혀있던 재판 일정을 자기들이 잡았습니다. 그때도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해야지 왜 지나서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네. 이번에 또 이제 그 자기들이 잡은 것을 뒤로 바꾸면서 무기한 연기한다고 하면서 84조인데 뭐 84조 우리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 나눠진 거지만은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다는 그 내용인데 이제까지는 뭐 목사님도 설명하시고 김학성 장로도 설명했지만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재직 중에 뭐 형사재판 이런 건 안 하더라도 그렇지.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. 그것 때문에 이제 68조가 있다. 그 기타 사유. 네.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. 또 보기 좋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염려한 대로 네. 결국 또 이제 뭐 따라가는 거죠.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나라나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격언처럼 돼 있는데 우리는 뭐 그때마다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에 탄핵 재판소나 뭐 그때마다 사법부가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. 근데 헌법 84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68조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? 헌법 68조가. 예. 68조는 왜 이거는 그럼 왜 무시하냐 이거지. 예? 이거는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는 60일 이내로 후임자를 선정한다. 예. 그 이거는 재판이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? 이거는 결국은. 그렇죠. 예. 네. 그러니까 이 사법부가요, 이게 참 이거 모를 리가 없을 텐데 68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사법부도요, 저거 다 썩었고 사실은 그 대법원에서 저는 합의부에서 재판할 때 그때 그냥 아예 파기자판으로 내렸으면 저 이재명은 대통령 출마도 못하고 그러니까 참 나라가 이 망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법원도 망하고 국회도 망하고 특별히 국회 중에는 국민의힘 정당 저놈들은 싸울지도 모르고 말이죠. 네? 계속 말이죠. 저 정당이 저게 존재할 필요가 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목사님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 국힘당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싸운 게 없습니다. 그래도 21대 총선 작년 4월 총선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불균형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정말 그 우리 광화문 세력이 정말 절치부심하고 애국운동을 했고 목사님은 감옥까지 갔다 오시면서 정권을 창출했습니다.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
그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취임 이후에는 집권 여당인데 집권 여당으로서 뭐 해야 할 일을 전혀 한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. 그러면서 4월 총선에서 제대로만 했으면은 목사님 늘 저 방송하셨다시피 우리 보수 우파가 네. 200석 이상 무난히 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나는 거죠. 그런데 그때 총선에서 희한한 공천, 사천이죠, 사천. 하면서 완전히 거대 야당을 만들어줬고 그 이후에 뭐 아무것도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. 그런데 요번에 겸 때 또 동일한 한동훈 일파가 배신함으로써 또 탄핵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. 요번에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건 뭐냐. 우여곡절 끝에 정말 김문수 후보가 당의 후보로 됐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국힘당이 선거 안 나왔어요? 예, 선거에 뭐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. 예? 전쟁을 앞두고는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안타깝게도 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모든 그 사실은 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이게 검찰총장을 해가지고 그냥 이게 법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이 모양 됐는데 사실은요 싸움은 문재인처럼 해야 돼요. 적폐청산 있잖아요. 적폐청산. 문재인의 적폐청산. 윤석열 대통령도 적폐청산을 바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적폐청산 들어갔어야 되거든요. 그때는 충분히 네. 그럴 만한 그 국힘당의 힘도 있고 했는데 그 우리 보수파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우리 보수파는 좀 그런 걸 못했습니다. 진보 정당 뭐 좌파는 약간 정권만 잡으면은 이름은 달랐지만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지금 뭐 이재명이는 더 심하게 하고 그런데 이 결국은 그다음은 누구냐 한동훈인데 이 한동훈은 저 정치계에서 내쫓아야 돼요. 안 그러면 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한동훈. 저는 뭐 처음부터 네.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뭐 되겠다고 해서 욕심내다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염치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예. 이제 그것은 뭐 우리 국민들이 거의 다 이제 알고 있다고 봅니다. 근데 국민들이요 또 속아요. 한동훈이가 지금 또 대선 후에 지금 당 다시 장악하려고 하겠죠. 당 대표 하려고 예. 또 지금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절대로 한동훈은 당 대표 되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양심적으로 책임을 져야지. 윤석열 대통령하고 총선 중에 계속 싸움을 하고 말이야. 그리고 말이야 무슨 뭐 그 호주 대사 국방부 장관을 파송했다고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비난하고 결국은 한동훈 이놈이 그 양심도 없이 그런 사람이 다시 또 대통령 후보 경선에 또 나왔단 말이에요. 전 양심도 없고 도대체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데 지금도 또 지금 당 대표 하려고 또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. 이제 국민들은 네. 제가 보니까 국민들이나 국힘당의 당원들은 거의가 이제 실체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. 그 결과가 지난번 대통령 후보 선출할 때 네. 예, 김문수 후보가 된 그 진행 과정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도 또 지금 당권을 그거 하고 있다고 네. 뭐 공공연하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준석 있잖아요. 예. 이준석도 정계 은퇴를 해야 돼. 은퇴 안 하면 내가 쫓아야지. 왜? 이준석 이렇게 단일화 해버렸으면
김문수가 이겼을 거 아닙니까? 예,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. 네. 그래서 이준석 이 친구도 보면은 그 국힘당에서 나갈 때도 그랬고 국힘당에 있을 때도 그렇고 예 아직 저 나이도 저 어리고 앞길이 창창한데 네. 좀 여유를 가지고 좀 큰 안목으로 보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꼭 지적하고 싶은 게 결국 그 이번에 이준석을 지지한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. 젊은 층들이 많은데 뭐 결국은 지금 뭐 15%는 커녕 뭐 8%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지지한 층들이 이준석 뭐 좋습니다. 그러나 일단 대통령을 예 우리 보수 우파에서 한 다음에 또 지지하고 이런 그런 어떤 좀 폭넓은 판단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사표가 될 게 뻔한데 예,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들려오는 소리는 그 이준석 그 당에서 예상보다 표가 적게 나오고 하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네. 뭐 또 이준석 자체에 대해서도 또 내부 갈등이 좀 뭐 심화되고 있다고 뭐 신문 언론에서도 나옵니다. 아니